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오늘도 좋다 말았습니다. 일단 이 간밤에 나온 FOMC 결과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 빨간불을 예쁘게 켜주나 싶었는데요. 사실은 좀 그 내막을 알고 보면은 FOMC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대로였고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호재, 시장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에너지는 삼성 쪽에서 나왔었죠. 오늘 장 초반에 삼성그룹주들, 특히나 시가총액 1위의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수도 2060선 약간 구경을 했다가요. 삼성전자 힘이 빠지면서 현재 지수도 함께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된 채 조금은 다른 오후장 분위기 맞이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오후장에서는 히어로로 부각될까요? 함께 찾아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약간의 좀 아쉬움이 남는 오전장 보내고 현재 오후장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게시판에 종목들 벌써 올라오고요. 제가 오프닝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좀 전화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전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0232-8200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1시간 동안 증시타파 이어질 테고요. 이 종목 진단 중간중간에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주세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도 받습니다. 2128-3388번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좀 영양 결핍이 있는 그런 포트 밥상을 좀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의 맛있는 밥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해지는데요. 종목들 그리고 포트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2128-3388번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로그인 절차 거치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에도 저희 게시판 연동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종목에 대해서 올려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기본적으로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있으시다면은 또 써주셔도 됩니다. 오늘 종목 진단, 포트폴리오 진단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알려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밥상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유형님이 오늘 차려주실 거고요. 종목 진단은 토마토 투자클럽 최창준 전문가와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지점의 김용학 대리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오전장에 가장 화려했던 종목군이 삼성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 시장에서 환호하는 부분은 자사주 매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요. 일단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시장에서 오케이 사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애플도 상당한 호실적을 내놨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 이런 훈풍이 부품주로까지 조금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에는 상반기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한동안 좀 뜸했던 게임주들도 요즘엔 조금씩 움뜰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는데 반도체 혹은 이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소외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내에 한 번쯤 매기가 오기는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에 따른 근거들 좀 생각하시는 이유들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IT 성수기를 앞두고 한 번은 볼만하다. 혹은 내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중국 쪽에서 반도체 사업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종목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들 좋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도 되고요. 그럼 자세하게 또 이야기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동안에 종목 진단으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종목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전화가 와 있어서요. 1501번님의 KC텍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는 7,180원이고요. 비중 25%로 담고 계신데 한번 볼게요. 이 종목들 지금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10,000원입니다. 딱 현재가 10,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수익을 잘 내고 계세요. 수익이 한 절반 정도? 네, 그 정도 되겠네요. 한 30-40% 수익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일봉 보니까 약간은 좀 상승폭이 반납되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최창준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연결되셨나요?
네, 지금 연결이 약간 좀 지연되는 동안에 KC텍 최근에 주가 흐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이 7,000원대에 사셔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약간은 일주일 상간에는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7,000원대면 언젠가요? 지금 올해 상반기쯤에 한 2월달, 3월달 이때 사셔서 큰 수익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을 더 늘려볼 수 있는 구간인지 지금 수확을 할 때인지 궁금해지네요. 최창준 전문가님 연결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진입니다. 네, KC텍 지금 수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리면 큰 수익을 안겨줄까요? 일단 수익이 좀 많이 나신 상태고요. KCT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부품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된 그런 투자가 위축되는 우려감이 좀 작용되고 있거든요. 이 KCT의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한 43%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그 반도체 투자 규모가 좀 위축된다 그랬을 때 실적은 약간 좀 감소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좋았거든요.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봤을 적에 작년 4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 여러 개 있는데 뭐 원익, IPS, 테스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다 주가가 약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15,000원 찍고서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하락은 했지만은 또 저점 같은 경우에 2015년도 3월 달에 형성된 게 한 7,000원대니까 7,000원에서 15,000원 갔다가 현재 주가는 위아래 한 중간 정도 한 5분응선이나 4분응선 정도 위치에 있는데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14,000원 찍고 그 다음에 12,000원 찍고 그 다음에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오늘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박스권 하단부인데 이게 무너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매도가는 한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의 비중 절반이 돼도 차익 실현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손절선 9,500원 잡고 보유도 하시고요. 그리고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는 나머지 수량을 다 정리하는 전략.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런 매매 전략인데 하나의 전략은 1,500원대 절반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은 9,500원이 깨지지 않는 한은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 라인을 정해놓으시고 그 부분만 지켜낸다면은 계속해서 좀 들고가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요, 제가 사실은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잖아요. 저도 출근할 때는 머플러에 뭐 여러 겹을 겹쳐 입고 왔는데 사실 스튜디오는 바깥 날씨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저기 좀 조명도 있고요. 그래서 반팔을 입었더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좀 의아하신가 봐요. 겨울 준비할 때라고 내복 얘기도 한창 하고 계신데 제가 약간은 좀 동떨어진 의상 때문에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런 복장도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두령님, 튀는하이님 뭐 여러 차례 글 남겨주고 계신데 인터넷 쇼핑 좋아하냐고 저한테 좀 질문 주셨는데 저는 생필품 쪽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의상이라든지 직접 좀 접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발, 뭐 옷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입어봐야 되고 신어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또 뭐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는 또 인터넷으로 사니까 상당히 좀 저렴하더라고요. 많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칠봉이님께서는 오늘 주제가 이 삼성, 애플 쪽의 호실적 IT 부품주에 대해서도 온기가 될까 질문을 드렸더니요. 삼성 실적,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이고 휴대폰 쪽은 약간은 좀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지양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들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오늘 장에서는 올라온 종목들이 지금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필명 8501번님께서 IA를 신청해 주셨네요.
4,7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IA 지금 좀 일찌감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4,260원권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약간은 좀 손실 보고 계시고요. 약 10% 정도의 손실 구간입니다. 만회할 수 있을까요? 최창준 전문가님은 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IA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된 그런 그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봤을 적에 그 올해 2분기 때 뭐 그리고 약간씩 그 호전이 되는 모습, 그리고 분기마다 매출액 정대가 한 150억에서 170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 올해도 1분기 때는 13억 적자가 났었고 2분기 때 27억의 영업이익 났고 3분기도 호전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오늘 상승하기 직전의 주가 흐름 자체도 보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랬다 오늘 뭐 전력용 반도체 관련된 회사를 인수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초가에 4,800원대 시작해서 지금 내려쳤거든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뭐 강하게 올라갈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3월 달부터 뭐 2월 달, 3월 달 계속 보시면은 저점은 한 3,000원 정도 부근에서 저점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은 5,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4,800원에 쫓아가서 얼마 수익 나려고 이걸 쫓아갑니까? 4,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큰 폭의 수익이 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쫓아가셨고요. 4,800원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렇게 폭을 넓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나셨다 그래도 일단은 잘못된 거 인정하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고생을 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4,500원에서 4,800원대 그 부근에서 분할 매도, 손절 가격은 4,000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12시 징스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이 KC텍과 IA 비교적 사이즈 작은 종목들 오늘 좀 진단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에서 오가는 얘기들, 오랜만에 좀 택배, 인터넷 쇼핑, 오늘은 이런 얘기 좀 많이 나누시고 계시세요. 평소에는 아무래도 좀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메뉴라든지 시장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은 약간은 시장과 동떨어진 내용들 많이 좀 다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재 양 지수는 파란불에서 빨리 좀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지금 12시 구간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제가 이 삼성, 애플 이런 호실적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함께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과 함께 포트폴리오 진단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물론 삼성 가이던스가 나왔고 네. 확정치라서 큰 의미를 두긴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3분기 실적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돈 많은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또 많이 보여줬죠.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미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실적 발표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변동치도 거의 없었고,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애플 상당히 좀 호실적이 3분기에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4분기 실적도 뭐 아주 낙관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비관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4분기 연말 시즌은 이제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뭐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주요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군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일단 올해 4분기는 대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뭐 7조 원대 초반, 3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양사가 모두 내년도 봄에 그 스마트폰의 신제품이 대부분 다 나옵니다. 뭐 아이폰은 이제 7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갤럭시 S 신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이 그 내년도 상반기 중 1분기 중에 나온다라면은 올해 이제 겨울철에 들어서는 시즌부터는 점진적으로 주가에 어떤 반영이 되거나 기대감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주요 부품사 쪽은 뭐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아니면 부품 업체군들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움직인다라면은 아마도 뭐 스마트폰과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든가 업종군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눈에 띄는 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부품 가운데서도 요즘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기술별로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어느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 IT 부품사들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주가가 3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올해 상반기부터 이미 뭐 종목별로는 거의 한 3에서 길면 6개월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저점을 다진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종목군들은 아마도 뭐 3분기 실적이 좀 연중 저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분야 쪽으로 보면은 글쎄 일단 뭐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어떠한 기능을 탑재하고 나올지는 아직은 좀 뭐 미지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차후에 조금 더 시간이 좀 알아보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전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인텔이 실적을 내놓으면 인텔 효과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애플 실적이 좋으면 애플 효과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핸드셋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급등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그 가운데서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이제 10월달 거의 마무리 국면입니다. 오늘, 내일 남았는데요. 이달 한 달 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네, 어떤 점이 좀 어려우세요? 종목 고르는 게 어려우세요? 아니면 뭐 시점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 네. 너무 오래돼갖고. 네. 지금 종목 우선은 좀 들어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고민 상담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 몇 %씩 얼마에 사셨나요? NH 엔터테인먼트가요. 네. 64,500원에 네. 40%. 네. 바이오랜드가 33,600원에 50%. 네. 파미셀이 10% 5,400원에. 네. 지금 쭉 보니까요. 이 종목들 네. 언제쯤 사셨어요? 바이오랜드는 좀 오래됐고요. 네. 또 저기 엔터는 한 3개월, 네. 4개월인가 3개월 됐고 네. 파미셀은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오래되셨으면 팔만한 기회가 좀 있으셨을 텐데 왜 그때 수익 실현 안 하셨어요? 한 번 저기 먹고 나와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때는 수익 어느 정도 보셨어요? 한 20%, 30% 내셨어요? 예, 그때 27,000원에 들어가서 4만 원에 팔았거든요. 아이고, 잘하셨네. 그리고 나서 네. 다시 또 33,000원에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네, 네. 또 하향 패턴을 그리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 좀 종목들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바이오랜드는 내년 3월까지 갖고 가고 싶은데 네네. 예, 그게 그때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이제 엔터멘터는 네. 지금 뭐 페이커 때문에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거 뭐 삼성 페이커에 비해서는 너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뭐 이틀 올렸다가 쫙 빼고 이틀 올렸다가 또 쫙 빼고 그래서 네. 이걸 또 어떻게 그냥 갖고 가도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또 파미셀은 조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손실을 하고 팔아야 될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지금부터 좀 네. 종목 진단 쭉 해드릴게요. 좀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네.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쭉 세 종목 들고 계시는데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실적이 나왔고요. 좀 저희가 새롭게 추가해드릴 내용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운영님, 네. 오늘 밥상 좀 어떠세요? 뭐 종목별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 종목마다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TV에서 맛집 관련돼 있는 프로도 많이 하게 되면 뭐 한번 좀 또 가보지 않습니까? 이 집이 뭐 소문났다 얘들아 해서 뭐 막상 갔는데 정말 맛있는 경우도 있고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는 소문난 맛집 밥상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맛집 밥상. 뭐 아니면 돕니다. 정말 이 소문이 날 만큼 맛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역시 이 매스컴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속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맛집도 있죠. 어떤 밥상일지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종목 손실 구간에 있는데 일단은 좀 놔주세요. NH엔터는 뭔가 좀 될 듯한데 잘 안 되는 한 해예요, 올해는. 맞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뭔가 비유를 하기가 참 애매한데, 글쎄요, 잘 태어나면은 뭐 제가 볼 때 대박 관련해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두 번째 요리에는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표현해 주신 내용 그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오를만 하다가 쭉 빠지고 오를만 하다가 쭉 빠지고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종목인 것 같은데요. 페이코 왜 주가 삼성페이만큼 못 갔나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죠, 최근에. 근데 이제 카드 결제 관련돼 있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난맥상이 좀 많아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물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풀리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코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TV를 보시다 보면은 정말 광고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이 돈을 잘 못 벌거든요. NH엔터가. 그리고 차세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 페이코를 좀 갖고 나왔는데 갖고 나오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광고가 나올 정도로 광고비 지출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3분기에 230억대 정도의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엔 지금 한 거의 1년 가까이 분기 단위로 계속 누적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회사가 네이버인 만큼 실질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결국엔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도 삼성페이와 같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내년도 시장까지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면은 정부가 이제 올해 연초인가요? 지난해인가요? 이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사행성 규제가 들어가면서 해당 업체를 포함해서 이러한 웹보드 게임하는 업체군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내년도 2월 말에 새롭게 이제 심사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규제 완화 쪽으로 풀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해당 업체 관계자들 아니면은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쓰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그거는 확정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해당 업체들의 뭔가 좀 포지션이 좀 안 좋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코에 대한 성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삼성페이를 포함해서 많은 업체군들이 이 카드 결제 시장에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높게 보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생각한 것만큼 주가가 잘 오르려면은 결국엔 내년도 2월에 있을 규제에 관련돼 있는 좀 부분에 완화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쏘는 만큼 페이코 쪽에서의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줘야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로선 4분기에도 규모는 좀 줄긴 하겠지만 적자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실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지 주가가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분기도 적자. 그럼 실적은 언제쯤 네. 개선이 되나요? 일단 적자 폭은 뭐 전망으로서는 많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한 230억대 적자에서 4분기에는 100억대 이하로 빠르게 축소가 될 거 전망이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것이 현재 오늘 주가 상승하는 거는 뭐 일본의 신규로 발매해 놓은 게임의 그 다운로드 순위가 뭐 1등이다, 1, 2등권에 있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러한 것들이라든가 몇몇 이제 부가적인 요소로 인해서 4분기 적자폭 축소 그리고 뭐 본격적인 뭐 흑자 전환은 사실 이 회사가 올해 연초에도 본격적인 흑자 전환은 뭐 여름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사실 언제부터 흑자한다고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시기는 내년도 1분기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이 회사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은 제가 볼 땐 내년도 봄까지는 거의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는 더 들고 가야 아마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본 쪽 게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 찾으니까 최근에는 이 요게워치라는 NHN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는 거고 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뭐 네이버도 그렇고 NHN도 그렇고 왜 한국에서는 잘할 생각 안 하고 항상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맞아요, 뭔가 그렇긴 잘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도 사실 그 게임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해보지는 않아서 어떠한 게임인지는 모르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 1, 2위권을 달리고 있다라면은 뭐 어떤 뭐 그 유료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손해를 안 보고 매도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내년도 여름 봄까지는 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투자 의견은 보유드리겠고요. 네. 페이코라든가 아니면 웹보드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라면은 지금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한 7만 원권 수준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매 가격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5천 원 정도에서 사셨으니까 목표 주가 7만 원까지 잘 순항만 해준다면 그래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은 예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이 종목 대응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바이오랜드 살펴보겠습니다. 비중 절반을 딱 실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매번 수익을 주는 종목이라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요. 앞서서는 한 50% 정도 큰 수익 거두셨는데 이번에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바이오랜드 어디에 놓을까요? 네, 지금 당장은 사실 뭐 굉장히 좀 안 좋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개선될 여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규모를 감안한다라면은 충분히 신선한 샐러드에 네. 샐러드로 좀 변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나왔는데 별로 안 좋았다면서요. 사실 뭐 코스닥의 중소업체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는 비율은 뭐 제가 볼 땐 한 5회사 중에 한 군데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보다는 결국엔 어떤 기대감 내지는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주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코롱생명과학은 분기 적자잖아요. 지금 뭐 거기다가 사실 또 안 좋은 뉴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자 바이오랜드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의 실적 자체는 안 좋게 좀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약간 2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그런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뭐 상반기 중에 주가가 이제 잘 매매하셔가지고 높은 수익을 기록하긴 했지만 실적 때문에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뭐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 진출한다 뭐 이런 뉴스로 인해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가 많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SKC가 이제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되었죠. 뭔가 대기업이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되면서 기대감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SKC가 최대 주주로 올라오면서 바이오랜드의 어떤 주요 등기 이사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 이사라든가 이쪽에 어떤 그 임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임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처는 많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4분기에는 어느 정도 3분기에 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회복 가능성은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체 매출 비중이 한 3분의 1에서 한
그 3분의 1 정도가 조금 넘는 수준, 한 40% 수준까지는 화장품 원재료 관련돼 있는 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몇몇 업체군들이 좋은 실적을 내놨던 만큼 아마도 해당 업체군들도 4분기에는 점진적으로 실적은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바이오랜드 화장품 원료 사업이 상당히 큰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고 오늘 좀 주가가 빠지는데 3분기 실적이 왜 안 좋았는지 혹시 뭐 특별하게 이유가 공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일단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4분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이렇게 뭔가 매수를 하셨다가 큰 수익이 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네. 되죠. 아마 그래서 이제 50% 덜컥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기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사실 50%씩 비중을 실어서 갈 만한 기업은 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화장품 관련돼 있는 부분 자체가 워낙에 그 실적도 좋고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계속 분기 단위의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질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내년도 3월까지 정도 두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가가 뭐 고가인 4만 원권에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기간은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해당 업체에 대한 어떤 그 매매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투자에게는 좀 비중 축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한 3만 원권역을 목표로 삼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절매 가격은 2만 3천 원권역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바이오랜드 한 차례 좀 큰 수익을 맛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욕심을 내려놔 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파미셀입니다. 이 종목 사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한 5%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비중이 가장 작습니다. 10% 정도만 들고 계신데 네. 파미셀은 또 어떤 음식일까요? 사실 뭔가 비유하기가 좀 애매한 기업인데 네. 예. 습에 예. 일단은 놔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시기 전에 그 금감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자료를 보시면은 한계 기업 정리와 관련돼 있는 기사가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상장 폐지와 관련돼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 리스트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파미셀이 당장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후보군에는 편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미셀이 올해 상반기까지 한 30억대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만약에 적자가 나게 되면 2012년도 이후에 4년 연속 적자입니다. 한계 기업 정리할 때 항상 먼저 첫 번째로 드는 이유가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먼저 뽑죠. 물론 정부의 정책상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생명공학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적자가 지속이 돼도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미셀이 반드시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의 어떤 영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또한 해당 기업이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은 뭐 줄기세포 관련돼 있는 뉴스가 나와서 뉴스 플로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거나 뭔가 어떤 뭐 테마성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만 움직이지 뭐 실적이 어떤 뭐 임팩트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과의 그 17억 가량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을 때도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만큼 주가의 어떤 뭐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10%밖에 비중이 되지 않는 만큼 적극적인 관점에서 정리 절차를 밟아가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을 딱 잘해주신 것 같아요. 손실이 좀 작을 때 저희가 좀 발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의견을 그럼 드릴 텐데요.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까요? 예,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는 즉시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 5,400원권역에서는 일단 정리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그 뭔가 이 기업이 그러면 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후보군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결국엔 실적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정부 정책상으로 봤을 때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400억대의 지원이 있었던
바이오 기업이 몇 개 있었잖아요. 거기에 뽑혀서 주가가 올라갔던 뭐 기업들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가 아깝게 탈락한 기업이 파미세일입니다. 녹십자와 함께 탈락이 됐는데 그만큼 약간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사항도 있지만 가장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라도 좀 내밀 수 있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제가 조금 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에게는 바로 매도 맞점 드리고요. 목표주가 5,400원, 손절매 가격은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원금 회복하시면은 이 종목은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 좀 비중 조절도 필요해 보이고요. 당장 팔게 되면 또 현금도 생길 텐데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수정 레시피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 뉴스로 인해서 개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미증시는 올랐는데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1%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시장에선 12월에 금리 인상 하나보다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수가 뭔가 뻗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약간의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라든가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3분기 실적도 좋습니다만 역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군들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업종군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IT 부품사 쪽이라든가 그리고 3분기 종목별로 좀 최악의 실적이 나왔었던 정유 업종군들 또한 전기차를 비롯한 어떤 약간의 테마성 종목군을 관심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3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관심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청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상당히 좀 오래됐다. 이 부분을 좀 주식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수익이라는 게요, 정말 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그리고 지금 왜 우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줄 때 아이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수익도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점차 확대가 됩니다. 이럴 때 이 종목들 나오는 뉴스들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을 보셔야겠죠? 가격 전략 다시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게시판에서도 보니까 이 종목 투자 의견 놓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유 의견에 7만 원 목표 주가 제시했고요. 손절 라인 없습니다. 바이오랜드 현재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에요.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3천 원 제시했습니다. 파미셀입니다. 즉시 매도 의견이고요. 이 종목 5,4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고 손절 라인은 없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 짚어봤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사이즈가 작아요. 저희가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골드 124님의 에이스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4,330원에 4,230원에 비중 30% 담아주셨고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니까요. 네, 약간은 좀 수익을 보고 계신데 수익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이 종목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울산 지점으로 가볼게요. 김용학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이스테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LT 관련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쪽에는 이제 차이나 모바일이 좀 거래 업체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4이동 통신 이제 사업 컨소시엄에 차이나 모바일이 참여하기로 이렇게 좀 결정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근데 4이동 통신 같은 경우는 아직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또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한가 가기 전 가격 부분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4,400원대 가격이 좀 기준점이 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5,500원 이 구간 이번에 상한가 갔던 구간이 2013년도, 14년도 거의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상당히 많았던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좀 매수를 했다가 좀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상한가를 계기로 좀 거래량 터졌을 때 좀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때 4,400원, 300원 이 구간이
좀 지지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좀 뭐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 구간 밑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 매수가가 4,230원 부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원금 부근쯤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다시 한 번 더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셨어요. 6439번님께서요. DHP 코리아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 종목을 11,800원에 비중 11,500원입니다. 매수가 정정할게요. 11,500원에 비중 30% 남겨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볼까요? 일단은 현재 2.4%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원 구간 지나가는데 매수가에는 약간은 좀 못 미치네요. 크게 좀 놓고 봐서 그런지 약간은 좀 부진하죠. 올해 들어서 우하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이 종목, 과연 매수가까지는 다시 올까요? 김용학 대리님은 DHP 코리아 어떻게 보세요? 네,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10,000원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을 보여주는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관에서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한 30만 주 가량 매도를 하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재차장고 또한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기관 쪽 수급적인 부분이 일단은 해결이 되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매수가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 이 구간만 잘 넘긴다고 하면 12,000원 이상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00원 구간이 1차적으로 좀 돌파가 될 시에는 1차 목표가로 13,000원, 14,000원 구간까지는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 진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DHP 코리아, 에이스테크 이렇게 두 종목 저희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10월 오늘 29일이죠. 내일 10월 30일 딱 하루 남았는데요. 10월 마지막 날 뭔가 바뀌는 금융권의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심심타파 넘어갑니다. 계좌 이동제 들어보셨어요? 요즘 들어서 아마 신문이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약간은 애매하실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10월 30일부터 계좌 이동제가 실시됩니다. 바로 이게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 통장이 하나 있으면 여기에 여러 개의 자동이체가 연결이 돼 있죠. 핸드폰 요금 나가죠, 카드값 나가죠, 보험 나가죠, 연금에 여러 가지가 좀 묶여 있는데요. 게다가 한 통장에 엮어 놓으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만 같아도 좀 여기저기 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통장을 뭔가 잘 활용하지 않는 게 있어서 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바로 계좌 이동제 때문에 말이죠. 이 핸드폰 요금, 카드 요금, 그리고 보험 같은 이런 납부 계좌, 이 원하는 계좌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바로 이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은행 가서 직접 해지를 하시거나 전화로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어려움 없이 한 번에 변경 신청이 집에서 가능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사사삭 모두 다 해결이 돼요. 바로 어디서 조회를 하시면 되냐면요. www.payinfo.or.kr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 페이인포라고 치시면 홈페이지 나오는데요. 들어가서 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변경 그리고 조회가 일괄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도 있어요. 1577-5500번 여기 활용해 주셔가지고 또 한 번에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만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30년, 40년 이렇게 들게 되고 또 통장을 만들어 놓고 자동이체 시켜 놓으면은 까먹고 있다가 뭔가 핸드폰에서 문자가 오는 경우 있잖아요. 보험료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들어와서 당황스러우실 때가 있는데 자주 활용하는 계좌로 그리고 또 주간
주거래은행 이렇게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은 우대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좀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은행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활발히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기사나 뭐 인터넷 보시면 많이 좀 접하셨을 거예요. 주거래은행 계좌, 주거래은행 통장 이렇게 해서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고 활발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대출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금을 좀 더 집중하시는 분들, 이렇게 성향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시는 주거래은행 그리고 주거래 통장을 통해서 또 이런 혜택들 함께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요, 계좌 이동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남은 시간을 종목 진단으로 좀 활용해 봐도 될 것 같네요. 다음 종목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 8227번님의 종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셨는데요. 크라운 제과입니다. 크라운 제과 사실 요즘에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스캔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가 급락은 면치를 못하죠. 68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상반기 허니버터칩 돌풍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크라운 제과가 현재 오늘장에서 60만 원도 이탈했습니다. 10% 가까운 급락이고요. 한번 차트도 보실까요? 이 종목이 100만 원에 좀 육박하는 수준까지도 이 수직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서서히 밀려나더니 오늘장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균 과자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주가 급락 과연 멈출 수 있을지, 혹은 지금이 떨어지는 칼날일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학 대리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좀 자세하게 진단을 해주시죠. 네,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허니버터칩이 좀 돌풍을 일으키면서 매출액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 등의 효과를 좀 확실히 가져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뭐 그 허니버터칩만 분석을 하더라도 최근에는, 예전에는 뭐 마트나 뭐 그 슈퍼를 가더라도 어렵게 좀 구했던 이 과자가 이제 최근에는 그냥 뭐 가면 뭐 어디서나 좀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유행이 끝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3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좀 실적이 괜찮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괜찮은 실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에 이제 크라운 제과에서 만든 뭐 제품 하나가 이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서는 이렇게 좀 건강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지금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좀 10% 가까운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상방 추세는 좀 깨졌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을 어떤 자리에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또 줄일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54만 5천 원 이 구간을 좀 깬다고 하면 전액 그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구간이 좀 깨지면 다시 한 번 더 한 45만 원 구간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54만 5천 원 이 구간을 지켜낸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60만 원, 65만 원 선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켜내는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 65만 원 선에서는 일부 손실이시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은 구간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상승 추세 예전과 같은 영광을 되찾기에는 약간은 좀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잘 대응을 해보시고요. 한 분 더 보겠습니다. 여여남님의 종목 서린바이오 짚어볼 텐데요. 이 종목 19,000원에 비중 30%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보니까 서린바이오 오늘은 한 1%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19,000원이면은 많이 멀지는 않네요. 지금 이 종목 좀 펼쳐보겠습니다. 한 8월, 9월 달쯤에 이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현재는 조금은 레벨이 다운돼서 10월 달에 부진한 흐름 그대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 예전에 삼성 쪽에 바이오 투자 관련해서 급등을 한 차례 했다가 요즘에 좀 잠잠하던데 주가가 좀 밀려났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용학 대리님. 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약을 납품하는 업체로 이제 뭐 삼성 관련 바이오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크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또 올해 또 메르스 관련해서 뭐 6, 7월 달에 뭐 진단 시약 키트, 진단 키트를 좀 출시를 하면서 또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좀 올랐던 부분들이 뭐 조정을 받으면서 17,000원대 구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뭐 기간에 뭐 뚜렷한 매수세나 뭐 외국인의 뭐 강력한 좀 매수세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급이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한 17,000원대 구간에서는 8월 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17,000원 선이 가장 좀 상방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지 중요한 선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7,000원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박스권 상단이 20,000원, 21,000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0원 구간이 깨지면, 종가상으로 깨지면 비중을 축소하고 뭐 손절을 일부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구간 지키고 반등하면 일단 1차는 21,000원, 21,000원 박스권 돌파하면 그다음에 24,000원, 25,000원 구간까지 반등을 다시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린바이오였습니다. 오늘 종목들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신청 들어온 종목들 쭉 보니까요. 조금 전 짚어드렸던 크라운 제과가 좀 낙폭을 키우네요. 현재는 11% 가까이 좀 밀려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 좀 더 도와드릴게요. 오늘 증권 통해서 7962번님이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녹십자세를 조금 전에 좀 신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52,000원에 비중 30%로 담아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좀 살펴볼게요. 녹십자세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한미약품이나 메디톡스 이런 이슈를 가진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하는데요. 녹십자셀은 요즘에 좀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 종목이 53,000원 근처에 놓여 있는데 아주 약간의 좀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대응책 주시죠. 네,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하다 녹십자 그룹으로 인수된 이후에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가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온 편이지만 그래도 좀 한 번 더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최근 며칠 같은 경우는 기간의 수급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좀 저항으로 그동안 자리 잡았던 54,000원 이 구간만 돌파가 된다고 하면 6만 원, 7만 원까지의 목표가는 다시 한 번 더 설정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아직 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세대로 좀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21선 54,000원 이 구간 좀 돌파를 하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6만 원, 7만 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좀 수익 구간을 늘려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목을 조금 더 많이 봐드렸습니다. 현재 지수는 아직까지도 약보합권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 12시 30분 우리 시간 기준으로 이때 오전장 마감을 했는데 소폭 상승 전환하면서 다시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FOMC 결과는 오늘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오중전회에서 또 어떤 내용들 그 결과 발표 나올지 그 후속적인 기사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또 수혜주 열심히
꼼꼼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해가지고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상당히 좀 바쁜 하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2시간도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10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0월 30일 먼저 가 있을게요. 내일도 놀러오세요.